단지를 농촌 마을마다 많이 보급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에너지 배당을 통해서 동네 주민들이 소위 에너지 기본소득을 통해 가지고 동네 복지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거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잘 아시겠지만 여주 구양리 예. 마을 같은 경우가 뭐 많이 나올 땐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배당이 나와서 마을 어르신들이 전부 다 뭐 무상으로 또 식사도 같이 식사, 하시고 여러 가지 뭐 마을 버스도 무료로 운영하고 맞습니다. 하는 모델들을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. 다녀왔습니다, 의원님. 예.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저는 농협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발전단지 초기 설립 비용이 또 제가 농협은행 관계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 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주택에 대한 투자보다도 훨씬 안전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농협도 좋은 일이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통해서 마을 발전소를 통해서 동네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와 협력해서 더 좋은 복지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 뭐 일석삼조 사조라고 봅니다. 특히 우리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지역의 농협들 또 중앙의 농협까지 다 해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사실은 뭐 이렇게 협동화 교육이라든가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리고 금융 지원, 그다음에 경영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것까지 종합적인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장관님께서 각별히 좀 힘을 쏟아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. 저희가 햇빛소득 마을이라는 그 정책 네이밍을 가지고 그 우리 정부 동안 500개 햇빛소득 마을을 그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우리 농어촌공사, 농협 다 같이 그 협심해서 좋은 모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. 사실 이 모델이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는 게 어르신들이 혼자 살아가시게 되고 몸이 아프면은 동네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질병도 훨씬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마을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고 우선 사업으로 좀 장관님께서 챙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. 한 가지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민간에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친환경 농업 발전에서 큰 역할을 해왔잖아요. 근데 이제 소비자생협은 친환경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안에서 마을 복지 활동도 하고 있고 돌봄, 문화, 예술 여러 분야로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. 그 희한하게도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규제부처 밑에 있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고 최근에 부처이관 관련해서는 또 대학 협동조합 모델도 있다 보니까 농림부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중기부로 일단 가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 타 부처에 가 있으면 농림부가 친환경 농업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부처 일이다 그래서 등한시할 것이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. 장관님, 적어도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러 부처에서 한다 그래서 농업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타 부처 일이라 그래서 등한시하는 일은 없습니다. 물론입니다. 물론입니다. 그 당연히 부처 간의 협업 중요하고요. 저희는 그 농업에 있어서 소비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은 한 몸입니다. 그래서 당연히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문제도 우리 저희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, 의원님. 하나만. 네, 우리 전재수 장관님. 장관님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해사법원이 부산과 인천에 설치되는 게 지금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해수부의 도움이 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법안이 곧 처리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. 박지원 의원님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. 전재수 장관. 특별히 환영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렇지만 장관 되셨으니까 국회 목욕탕은 사용하지 마세요. 돈 주고 시내 목욕탕에 가야 경제가 살아요. 아시겠죠? 그렇게 하겠습니다. 박근혜 때 세월호 사건이 어디서 났죠? 진도입니다. 진도 팽목항입니다. 팽목항이죠. 그때 대통령은 물론 정홍원 총리, 이주영 해수부 장관 다 와서 다 복구해 주겠다. 4차선 도로 놓겠다. 별걸 다 약속했어요. 그런데 하나도 되고 있지 않아. 그리고 그 팽목항 진도항은 제주도에 가장 가까운 항구이기 때문에 지금 페리어도 손님이 제일 많습니다. 그런데 연안항이에요. 그래서 국가항으로 해서
150억 국비 지원이 필요한데 검토해 주세요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다만 그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2021년도 지방 일관리 양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저 지방관리 연한항은 아니, 그런 전남도에서 돼 있는데 예. 하나도 없어요. 예.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. 예,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국조실하고 자,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수산물의 70%를 공급하는 곳입니다. 생산도 제일 많이 하고 특히 완도의 해남 완도 진도의 해조류 같은 것은 나사에서도 인정하는 곳이에요. 그런데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이 부산에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기장에 있죠. 그 혜택을 그쪽 어부들은 전혀 받지 못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경정비청처럼 목포로 옮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수산업의 70%를 점유하고 있는 전라남도 완도 같은 곳에 분원을 설립해가지고 수산인 어업인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, 의원님 저희 농해수위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문제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. 다만 이제 수가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의 지금 김과 관련한 이제 그 조직 내의 그 기관 내의 조직들이 부서들이 좀 산재해 있어서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는 게 좋을지 좀 연구 용역이 필요한 단계입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좀 한 거를 좀 보고 의원님 말씀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한 곳에 연구원이 나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어업 지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니까 꼭 검토해 주세요. 네,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. 예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 장관님, 예, 예,